자, 오늘이 이제 12월 2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 저희가 어저께 이제 영상 끝에 이제 김하성 선수 골드글러브 발표 내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김하성 선수가 이 첫 골드글러브 수상에는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제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전달해드린 적이 있죠. 네. 댄스빈 스완슨 그리고 미겔 로하스와 경쟁을 펼쳤는데 아쉽게도 이 수상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수상했다라면 이 아시아 내야수 최초 그리고 이제 한국인 메이저리거 첫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는 영예였는데 최종 후보 3위네. 만족해야 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에 타면 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ESPN에서 이제 베이스볼 투나잇을 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댄스비 스완슨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바뀐 골드글러브 투표 방식 뭐 이미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미국 야구 연구협회에서 개발한 이 수비 지표 SDI라는 지표가 25%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30개 구단의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의 투표가 이제 또 75%가 반영이 된다. 그렇죠. SDI 지표가 사실 이 시즌 종료 전에 마지막에 발표가 됐을 때 8월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7.4점으로 이제 유격수 최종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골드글러브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 최종 결과에서는 SDI 지표 김하성 선수가 7.6이었고요. 이제 스완슨 선수가 7.7 그리고 로하스 선수가 9.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김하성 선수가 최종 후보 중에서 3위에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로하스가 당시 8월에는 6.1점이었는데 후반기 버닝을 통해서 무려 2.9점이나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역시 스완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김하성 선수도 다소 이제 스완슨에 비하면 인지도라든지 뭐 투표 인단의 마음을 표심을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로하스 선수가 조금 더 억울한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나지 않았나. 투표에 반영되는 지표는 이랬다는 거고요. 네. 뭐 DRS라던가 UGR, OA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DRS에서 김하성 선수 10점 플러스 10점 그리고 이제 스완슨 선수는 플러스 9점 여기서도 이제 로하스 선수가 15점 1위를 또 네. 차지를 했네요. 네. UGR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가 4.7점, 스완슨은 1.1점밖에 되지 않았고요. 로하스가 4.9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로하스가 1위네. 그래. 그런데 이제 가장 발전했다고 현재로서 평가받고 있는 베이스볼 서번트의 OAA 지표에 있어서는 스완슨 선수가 플러스 21점이거든요. 그렇죠. 요 21점이 내셔널리그에서는 또 모든 야수들 중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꽤 큰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로하스는 플러스 12, 그리고 김하성은 플러스 8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이 승부가 갈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유명세에 의해서 표심이 갈리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최종 이 결과 이 수상한 선수들의 또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SDI 최종 이 지표와도 거의 뭐 맞물려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뭐 내셔널리그 유격수라던가 3루수 부분에서는 이 아레나도 그리고 스완슨보다 높은 지표를 기록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납득 가능한 범위다. 심지어 아메리칸 리그 1루수 부분 골드글러브를 차지한 이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도 마찬가지였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수비만 본다라고 하는 이제 골드글러브 과거에는 뭐 데릭 지터의 수상 같은 것도 봤을 때는 좀 유명하거나 인기가 있거나 타왔거나 뭐 좀 관성에 의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트렌드는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뭐 올 시즌에 충격적이었던 거는 무려 14명, 20명 중에서 14명이 처음 골드글러브를 받는 선수들이었다는 거. 특히 아메리칸 리그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부문 이 수상을 한 르메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두 처음으로 이 골드글러브를 받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쉽게도 김하성 선수의 수상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오늘 오전이었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이제 김하성 선수 금이 환영했습니다. 오프시즌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 피곤하다. 일단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취해야지. 오프시즌 이제 타격 보강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 외 LA에서 타격 봐주시던 그 최원재 코치 있지 않습니까? 요번 겨울에는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같이 또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음 시즌 조금 더 발전한 김하성 선수의 타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딱 확실히 해야죠. 그래. WBC 김하성 선수 출전합니다. 그래.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까지 가고 싶다. 미국까지 가고 싶다는 거는
뭐 출전을 안 하고 스프링 캠프 가겠다 이게 아니고 준결승이랑 결승이 미국에서 열리니까 거기까지 그렇죠. 이제 같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하성 선수가 타격 지표도 많이 내려가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래 손가락도 손가락도 아프고 아프고. 피곤하고 맨날 유격수로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겠다고 말한 건데 다들 뭐라 그랬어? 병역 면제 저거 이제 마음 봤더니 변했다고. 출전하잖아. 그럼 이제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출전하잖아 이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욕했으니까 출전하는 거죠. 이러면은 김하성이 뭐라고 할 거야? 할 말 없음.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인터뷰 스킬이 아쉬웠습니다. 그래. 네. 처음부터 조금 김하성 선수가 조금 더 영리하게 또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가야 될 거 WBC 김하성 선수는 출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네, 김하성 선수의 인터뷰 다들 보셨겠지만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뽑힌 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딱 한 가지 좀 이 언급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 골드글러브 후보에 선정됐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는 이제 다저스를 꺾고 이제 올라갔을 때를 또 꼽더라고요. 그렇죠. 이 골드글러브 수상 관련해서는 수비 훈련을 지난 오프시즌 때 정말 많이 했고 이 변화를 준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시즌 때는 타격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내년 타격 성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골드글러브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올 시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틸리티 부문이 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수상자 내셔널리그에서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브랜든 도노반 선수가 수상을 했고 신인이죠. 네. 아메리칸 리그에서 르메이유 선수가 이제 원래는 2루수에서도 수상을 했었던 선수인데 유틸리티 부분에서 이제 수상을 했네요. 그렇죠. 통상 네 번째 수상은 이루수 부문이 아니라 유틸리티로서 받게 된 르메유 선수이고 사실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냐 아니냐 논쟁은 없습니다. 그렇죠. 브랜든 도노반 같은 경우에는 3루수로 가장 많은 출전을 하긴 했었지만 사실 투수, 포수, 중견수 빼고 전 포지션을 소화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르메유 같은 경우에도 유격수를 제외한 내야 세 포지션을 정말 균일하게 소화를 하면서 양키스의 이 부상의 빈틈을 메워줬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첫 번째 골드글러브 수상한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명 역대 최다고요. 신인도 3명이나 포함이 됐는데 신인 선수가 3명이나 골드글러브를 탄 것도 역대 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제 아레나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 수상입니다. 근데 데뷔 시즌부터 10년 연속입니다. 이거는 데뷔 시즌처럼부터 따졌을 때는 이치로 스즈키에 이어서 공동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죠. 그래요. 뭐 역대 3루수 부문에서도 이제 골드글러브 최다 수상 공동 2위 마이크 슈미트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 1위의 아성은 아직까지 까마득하긴 합니다. 이 브룩스 그렇죠. 로빈슨이 무려 16번이나 받았더라고요. 브룩스 로빈슨은 3루수뿐만 아니라 유격수, 뭐 2루수, 1루수 다 내야 전체를 포함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16번이나 수상할 수 있었고 과연 이것까지 가능할지. 아레나도가 일단은 옵트인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남은 계약을 모두 다 치르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앞으로 6년을 더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샌디에고에서는 트렌트 그리샴 중견수가 수상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골드글러브가 수비만 보는 상이라는 증거죠. 규정 타석 전체 꼴찌 타율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비형 중견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가 그리샴이었다라는 그렇죠. 점. 그리고 네. 게레로 주니어가 달라졌어요. 아. 우리 게레로 주니어가 골드글러브를 수상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 지표상으로도 좋은 수비를 보였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뭐 지난해에 비해서 그리고 또 많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발전을 이뤄낸 것도 또 사실이고 다른 경쟁 후보 중에서도 막 유독 돋보이는 그런 선수는 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게레도 충분히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휴스턴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이끈 멤버 중 한 명인 제레미 페냐가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유격수 신인으로서 유격수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약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유격수 부문에서 신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다라는 거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이 날고 기는 유격수들이 워낙에 많았어서 그런 건지 이 유격수로서 골드글러브를 탄다는 게 신인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워낙 많은 포지션인데 신인으로서 이런 기록을 세웠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 또 스티븐 쾅 같은 경우에도 아메리칸 리그 좌익수
이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면서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신인 골드글러브 수상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골드글러브 이 수상에 있어서 지표, 이 SDI라는 지표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수비만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또 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물갈이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클리블랜드는 이제 4명의 골드글러브를 배출을 했거든요. 이거는 지난해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5명을 배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요. 클리블랜드 올 시즌에 뭐 인플레이, 컨택트로도 일을 냈지만 확실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도 그렇죠. 라인업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다는 점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또 앞서서 옆에도 이 골드글러브 다른 수상자들도 또 띄워드렸으니까요. 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아쉽게 김하성 선수는 또 수상에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년 시즌도 있고 또 그 다음 시즌도 있고 그럼. 타티스 선수 어디로 갈지 우리가 두고 보고, 아니면은 뭐 유틸리티 포지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김하성 선수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김하성 선수의 또 언젠가는 수상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으면서 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